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선생님은 공익 제보자입니다. 예. 요즘 야당은 대통령실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의혹 제보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이 특보가 이 아들이 다니던 학교 이 하나고에서 근무했던 전경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예. 이 선생님은 전교조의 싱크탱크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낸 전 교사가 2015년에 무단 외부 강의와 방송 출연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았는데 이 이후에 서울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요. 이 폭로를 하면서 3년 전인 2012년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도 은폐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이동관 특보는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도 지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피해 학생이 전교사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건가요? 당시 학교 측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학교 측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학생들하고 가해 학생들은 이미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인 건데요. 특히 전 교사는 학폭 관련해서 이 담임 교사나 직접 상담을 한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사가 이 증언에 나선 동기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 교사는 공익 제보 이후에 본질을 흔들기 위해 본인의 도덕적 타락을 공격받았다면서 자신의 제보로 정의로운 학교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과도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당시에 탄원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전 교사가 학생들의 연락처를 취재진에게 허락 없이 넘기거나 수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교실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공익 제보자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같은 모습이다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예. 공익 제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 이후에 이 전교사의 행보에도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 교사는 해직이 됐다가 2017년에 학교로 복직이 됐는데요. 3년 뒤에는 학교를 휴직하고 당시 열린민주당이던 강민정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보좌관 임용을 취소했는데 또다시 법정 싸움을 벌였고요.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었는데 과거에 국회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교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교조는 아닌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선생님은 공익 제보자의 느낌표는 누구를 위한 공익 제보인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학교 비리 폭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앞으로 차별 대우를 할까봐 무서워서 제대로 이제 대응하지 못했다, 혹은 답답했다. 본인의 주장과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해서 듣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하나고는 입시 의혹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비리 학교로 낙인 찍히면서 학생과 학부모 또 졸업생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전 교사가 이후에 보인 정치적 행보 등을 봤을 때 결국 누구를 위한 제보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사퇴의 딜레마입니다. 참 연일 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선관위 얘기네요.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 모습이 보이는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사퇴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일축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진 않을 거다라면서도 위원장직은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자신 자리 자체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물음표에서 말하는 딜레마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계속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선관위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이 목소리도 일리가 있지만요. 문제는 현재 선관위 사무처의 최고위직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모두 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사퇴해서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감사와 수사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후임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임기가 바로 9월 말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정치적 성향의 우려가 있는 인물을 선관위원장으로 지명을 할 경우에 선관위 개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또 어제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에 노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다음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지명 방식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쇄신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사퇴의 딜레마의 느낌표는 돌려막기 인사는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은 이후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물러나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당시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정치 성향의 논란이 있었던 노태학 위원장을 지명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문제는 더욱 골마 터졌는데요. 앞으로는 더 이상 알박기 인사로 성급히 위원장부터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노 위원장이 일단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런 사이에 선관위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정치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